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서병수 애널리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추석 잘 쉬셨습니까? 저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셋다 지쳤어요. 지금 명절을 뭘 쉰지 모르겠어요. 원래 명절은 일하는 날입니다. 저는 명절에 당근을 한 10개 했습니다. 왜? 한 10개 팔고 2개 샀습니다. 아, 팔기도 했습니까? 네, 아니 주로 팔았습니다. 열심히 가정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제 시간 있으니까 네. 청소나 해라. 뭐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짐들이 나오니까 이거 어디다 버릴까 뭐 이러니까 어. 당근해 오라고. 없고. 그래서 또 쫄래쫄래 나갔죠. 그랬는데 한 10개 팔았는데 네. 사러 오신 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분 중에 3분이 알아봐요? 일단 알아봐요. 아니, 10분 중에 3분밖에 못 알아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당근하러 나갔을 그 뿐인데 정도면 엄청난 확률이죠. 전 전 국민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네. 참, 이게 당근도. 뭐 다른 분들도 뭐 아셔도 그냥 에이 야, 불쌍한 거 그러면서 넘어갔는지도 그럼 모르죠. 2%가 나오면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줘야 되겠네. 제가 살 때는 잘 보고 깎다고요? 있어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 얘기죠. 원전 얘기. 예, 사실 오늘 장도 좀 되게 어수선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국내 증시에서도 하반기에 좀 어디 좋은 섹터 뭐 있냐면 원전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로도 놓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발표도 하니까 겸사겸사 최근에 원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원전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했다가 저도 이제 잘못해서 늪이 하나 빠져가지고 파도 계속 예, 나와요. 예, 뭐가 하나 잘못 걸린 게 하나 딱 걸려서 그래서 어제 오늘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리는 잘 된 것 같고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 예. 우리 좀 알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솔직히 잘 모르니까 기초부터 좀 일단.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앞부분에 기초 부분을 할 거고요. 아, 다행입니다. 예. 일단은 한번 여기 처음에 첫 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오늘 좀 첫 페이지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전 하면은 뭐 우리나라 원전의 경쟁력이 좋다, 뭐 원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는 떠나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많은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딱 보는 순간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얘기가 걸리고 AI가 걸리고 친환경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원전이 다른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경향들이 나와요. 뭐 수소하고도 연관이 되고 풍력하고도 연관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좀 되게 복잡합니다. 저도 그냥 분위기 좋다 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분위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전은 앞으로 저희가 몇십 년간 본 거를 능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캐펙스가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거의 팩트처럼 보입니다. 그게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복잡한 이슈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서두로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이제 원전 하려면 의외로 저도 지금 요번에 원전 공부하다 모르는 게 많아서 한참 기초를 했는데 기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좋습니다. 거를 하고 네. 가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일단 원전 거기 한번 자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단위부터 중요한데요. 네. 예,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게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1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단위할 때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1000메가와트 그러니까 1100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와트 기준으로는 이제 공이 6개거든요. 기간은 10억이죠, 1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21년에 한국 가구당 한 달에 전력을 236kW를 쓴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423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이 1기가와트다.
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리고 1기가와트는 이제 설명드린 한 100메가와트, 아니 1000메가와트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1기가에서 또 곱하기 1000을 하면 테라와트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아, 1000단위씩 킬로 올라가는 메가 기가테라가 1000배씩 예, 넘어가는 1000배씩 거고. 넘어가는 겁니다. 1기가면 400만 가구가 한 달 쓰는 거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의 한 달 400만 정도. 가구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 대략 한 1,500만 가구 뭐 그 정도. 경기도쯤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가구 수가 1인 가구도 있고 2인 네, 가구도 있고 네. 3인 가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대략 제 생각에는 2에서 3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일주일 쓰는 전기가 1기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략 뭐 되겠네요. 그 정도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게 저희가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을 큰 것만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단위가 보통 1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보면 1000메가와트급 뭐 이런 식에서 1기가와트급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저 SMR이라고 그 소형 모듈식 원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요게 이제 용량상으로 보면 50에서 300메가와트급 정도 됩니다. 요게 요즘에 핫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인공위성 얘기 드릴 때 대형 인공위성 대신 소형 인공위성들이 막 핫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원전에서는 요 SMR이 핫해지고 있고 예. 그보다 더 작은 50메가와트급의 마이크로 원자로들도 차세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SMR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유연성이 좋고요. 그리고 안전성이 좋고 그래서 되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세 대밖에 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스타트업 단계 개념이다. 그 한국도 이제 이 SMR을 앞으로 하려고 한수원이라든가 뭐 현대건설이나 네. 몇몇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조그만한데도 경제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제성은 보통 규모를 크게 해야 크기가 거의 경제성이 아반떼 있는데. 자동차 크기 하나만 하다고 뭐 그렇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거 하나만. 왜냐면요. 크게 만들게 되면은 공사를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반대하고 뭐 그런 나오고. 것도 있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사람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들 보면 SMR은 계획 대비 오류 편차가 나올 확률이 적은데 그 일반 대형 원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원전을 보통 짓는데 70-80%가 건설비랍니다. 자재비가 아니라. 인건비. 예, 그래서 이거를 반복 생산하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예, 근데 그렇죠. 이제 SMR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짧게 하고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예. 반복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대형으로 짓다 보면은 그런 것들, 뭐 한국처럼 그냥 사람 그냥 한 번에 갈아 넣고 뭐 큰 거 그렇지, 익숙한 그렇지, 사람들, 그렇지. 예, 그래서 오히려 서양에서는 최근에 SMR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MR을 하게 되면은 지역적인 것들도 공간 제약이 적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각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 드릴 게 저희가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전 세계 원전은 한국이 짱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전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해먹었습니다. 예전에 예, 17년 이후 건설된 31개 원자로 중에 27개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장악했어요. 야. 근데 이제 중국은 자체가 많은데 러시아는 해외에서 나오는 거에 상당수를 러시아가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최준영 박사님도 얼마 전에 그때 영상 하나 찍어서 로사톰이라는 기업 했는데 이제 국영 원전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가 그냥 전 세계 원전의 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한국의 D램, 러시아는 원자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생산되는 원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원전은 최근 몇 년간은 다 로사톰이 만들었다. 아니 러시아는 그 핵 문제도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야?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는데도 러시아 거를 다들 그냥 근데 이제 노하우가 쌓였겠지 그만큼. 씁니까? 예, 많이 쓰기도 이게 노하우도 있고요. 예. 여기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핵 연료부터 건설 그리고 핵 폐기물까지 자기들이 다 가져가지고요. 필요로 한 자금도 차관 형태로 거의 막 80%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말만 하면 와서 져주고 예. 돈도 주고 져주고 돈도 주고 져주고 폐기물도 폐기물도 다 가져가고. 가져갈게. 예. 와, 그거 진짜 그리고 좋네. 핵 연료도 자기들이 다 일관 수직 납품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핵 연료를 우리가 공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면 폐기물 처리 해야 되는데 따로 그, 생각해야 돼. 네. 네, 근데 러시아는 다 필요 없어. 물론 이제 계약에 따라서 그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풀 패키지로?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건설비의 한 8, 90%까지도 론도 해주고. 론으로 해주고요. 그게 전기 팔아서 그 돈 받을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머징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되게 핫했던 겁니다. 전화만 하세요 이거네. 전화만 예.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로 전용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약이 적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로사톰이 한동안 원전 분야에서 핫했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여기 때문에 한동안 거의 수출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그 밑에 또 한번 보시면 예. 이제 이거를 원전은 뜨겁기 때문에 물로 냉각을 하는데 일반 경수로를 하느냐 아니면 좀 비싼 중수로를 하느냐 해서 뭐 PWR 뭐 PWR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한국은 주로 PWR 하고 일본은 BWR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그냥 보실 중요한 건 아니고. 예,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개발이 됐고 4세대는 이제 차세대 원전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좀 이제 재미없는 얘기보다 본격적인 얘기죠. 저희가 원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원전 양이거든요. 이제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보시면은 80년대에는 원전이 정말 엄청 늘었죠. 이때는 원전이 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막 좋다 해가지고 원전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체르노빌 사태가 86년에 터지면서 아하. 분위기가 한번 꺾인 거죠. 아, 그때 이후로 많이 꺾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상승 각도가 훅 꺾였잖아요. 그때 한번 꺾이고 후쿠시마 때 또 한번 꺾이고. 예, 근데 사실은 후쿠시마 전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약간 원전은 뭔가 안 좋고 이러니까 예. 수평하게 평탄하게 가다가 꺾였다 회복됐다 뭐 이래서 지금은 사실은 큰 증설이 없는 보합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증설하는 지역이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원전에서 제일 많은 건 아직도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10년간 성장률이 거의 0%인데 중국은 지금 보시면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 16%합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짓는구나. 예,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예. 미국 원전을 능가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해서 원전을 중국이 열심히 짓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러시아는 자국에는 짓지 않지만 해외 원전에 상당수를 싹쓸이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지금 최근의 모습이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평탄했고 물론 이제 노후 원전들이 나오니까 교체를 하지만 큰 양은 없었다. 이게 예. 이제 최근 원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뭔가 확 바뀌기 시작하고 최근 한 달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뉴스 중에 한국에서도 관심 있을 요 한번 자료를 보시죠. 예. 폴란드. 예, 폴란드 건. 우리나라 뭐 수출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아마 이거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여기 이제 원전 관련돼서 했는데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벡텔이라고 하는 거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27일 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되게 상징적인데,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사진 찍으신 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맨 끝에는 벡텔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건설사고 예.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저작권 같은 거 있는 데니까 예. 벡텔 건설사 대표님 가는 건 이해 가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CEO 오신 것도 이해 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정권 대사님이 오셨어요. 뭐 거기까지 그럴 수 있죠. 네. 폴란드 총리님 오셨고 그리고 거기 아까 정권 대사님으로 부족했는지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미국 국제 에너지 담당 차관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여기 폴란드 전력회사 사장님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사자인 분만 아니라 정부 관료, 특히 미국 쪽의 관료분들이 차관급 이상 핵심이 되는 분들이 거의 3-4분 이상이 통원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완전 민간 발전인데 약간 군수 느낌도 나고 좀 뭔가 좀 샤하는 느낌이 나죠. 예. 예,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다음 걸 보시면 됩니다. 원전 관련되는 이슈들이 좀 예. 복잡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폴란드는 지금 현재 원전이 없습니다. 네. 원전이 없는 상황인데 처음 짓는 거예요? 예, 요번에 처음 짓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원전을 2개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한 곳당 3개씩 원전을 짓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조 원입니다. 그러면 꽤 큰 규모죠. 야.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2곳 지은다는 거 있고 한 곳당 3기씩 3개 원전이 되는데 요번에 한 곳 3기짜리가 요번에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그게 아까 포메나리하고 이번 원전을 하는 데에 한국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벡텔이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고 이제 색이 똑같은 게 남아 있고 예. 그거 관련돼서는 한국이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건 규모가 큰 대형 원전인데 아까 제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식 원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지금 폴란드는 대형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 예. 말고 민간업자들한테도 자 니네들도 알아서 원전을 대형이건 SMR이건 해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민간 예, 기업들한테. 민간 기업들한테요. 그래서 30년까지 지금 원전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 전력의 50%를 원전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폴란드 민간 기업이 뭐 원전을 하라면 그동안 안 합니까? 했는데 원전이 무슨 수제비예요? 그럼 하지 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하고 은을 생산하는 회사 한 군데가 예. 이미 SMR을 하나 승인을 받았어요. 아, 하는 아니, 걸로. 예. 승인은 받았겠지. 예, 그리고 야. 이외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뽕트누프 발전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 또 수주를 한 건데 예. 이건 민간이 하는 건데 이런 거 신청서 받거나 뭐 이런 거 대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어쨌건 폴란드는 아까 국가에서 주도로 하는 메인 2개 말고도 여러 원전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원전 얘기하면은 포메라니아는 좀 안 됐으니까 이제 다음 거는 아직 멀고 그래서 뽕트누프 발전소 얘기가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작년 10월에 개발을 하겠다는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체결한 주체는 국영에너지도 있긴 한데 갈탄 같은 거 만드는 민간 에너지 업자고 50대 50을 하는 SPC 있거든요. 네. 여기랑 우리 한전이랑 이렇게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개발 의향서기 때문에 개발이 아니고 아. 요것들을 가지고 SPC를 만든 다음에 8월 달에 정부에다가 저 이거 이제 원전 짓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될 있는 수도 거죠. 예. 근데 어쨌건 승인이 되고 자금 조달하고 하는 과정은 아직 한데 어쨌건 첫 승인 단계를 8월에 했고 지금 입장에서는 11월까지 승인을 받고 가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했던 폴란드 정부가 주도했던 거하고 다르게 네. 일종의 보완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퐁트누프가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가 원래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수주한다고 막 그러다가 예.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너희는 우리 거 베껴간 애들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예. 뭐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 중에 메인은 국가에서 주도했던 그 2개 프로젝트인데 예. 2개 중에 하나가 이미 요번에 웨스팅이 가져갔고요. 근데 음. 요 국가에서 하는 메인과 별도로 민간 단에서들도 저 할래요 하면은 승인해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그 중- 한국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뽕트누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청서가 들어갔다. 이것도 한수원에 계약을 같이 한 거예요. 이제 폴란드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폴란드 민간 기업하고 폴란드 국영 기업하고 5대5로 SPC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 시행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땅 매입하고 네. 승인 받겠다. 라는 단계로 들어가셨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건 11월에 만약에 계획대로 승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SPC에서 자금 모으고 뭐 하고 가겠죠. 네. 웨스팅하우스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분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저희한테 이제 한수원한테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9월달에 미국 지방법원이 이거 기각했어라고 해서 막 되게 좋은 뉴스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예. 미국 원문이라든가 해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수출 통제 집행은 미국 정부에 있는 거지 이게 기업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일종의 요건이 안 된다 해서 기각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 안 했다를 판결해 준 요건은 아닌 겁니다.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예, 이런 거죠. 이 건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이었는데 니들 민간들에서 얘기할 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항소가 다시 들어갔고요. 한수원에서는 이건 당연히 독자니까 계속 간다라고 네. 해서 지금 해외에 따른 원정권과 관련돼서도 계속 한수원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체코에도 원전이 뭐 나간 게 있거든요. 예.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태클을 한번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이제 그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분쟁 이슈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아직은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 현재는 노이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갑자기 헝가리를 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헝가리가 슬로바키아하고 여기 보시면은 9월 27일, 그러니까 아까 그 계약도 9월 27일이었으니까 최근 되게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헝가리하고 슬로바키아가 원자력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는 거는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유럽 에너지 위기에서의 최선의 대책은 원전이다. 예. 그래서 헝가리는 슬로바키아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대외로 쿵푸한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주도하셨던 헝가리 외무부 장관께서 9월 25일 날 비엔나에서 IAEA 국제 에너지 원자력 하는 거기 가서 총회에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한 이틀 차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면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뭐를요? 원전을. 원전을.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오죠. 러시아와의 핵 협력에 해를 끼치는 EU 제재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라? 발언을 하셨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국익에 반한다. 에너지 공급은 주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예.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예.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예. 여러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하는군요. 뭔가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까 사실 폴란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예. 일단 헝가리는 그럼 현재 원자력 발전이 있냐?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여기 자료 보시면 팍스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개밖에 없음에도 헝가리 전체 전력의 이미 50%를 차지합니다. 와.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규모가 커요? 예, 큰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50메가와트짜리 4개예요. 그러니까 2기가와트입니다. 예,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했는데 어쨌건 헝가리에서는 큰 거고요. 헝가리 사람들이 전기를 잘 안 쓰는군요. 예, 한국보다는 적게 쓰는 거죠. 아까 전에 1기가와트가 몇 일주일치. 일주일치 400만 가구. 우리나라 일주일치. 그렇죠. 근데 이제 500메가와트짜리 4개로 해서 여기가 2기가가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 2주일치 전기를 헝가리는 1년 내내 쓴다는 건데. 한 절반 정도라는 거죠. 전체 전력의.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기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공장 것도 때문에 많이 쓰는 그렇지. 거죠. 우리는 맞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절대로. 여기 가정에서만 주로 쓰니까 그죠. 그렇지. 헝가리는 가정에서만 쓰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공장들 다 내보내면 우리도 전기 별로 안 씁니다. 이제 그 내용도 이제 곧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자료를 계속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지금 러시아제예요. 아까 전에 로사톰사라는 예, 로사톰이 예전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2기가와트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올해 4월 달에 로사톰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이걸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도지자. 예, 부족하다 해서 132억 달러에서 두 개를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두 개니까 뭐 이전에 4개였으니까 4개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1.2기가짜리예요. 한 개다. 한 개다. 아까 거 몇 개라고 했죠? 아까는 500 500짜리 메가. 4개였는데 그럼 아까 거랑 커요. 500짜리 4개나 이게- 이번에 새로 2개 짓는 게 조금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은 기존의 2기가와트인데 신규 원전이 2.4기가예요. 곱백이구나. 곱백이. 예, 신규 곱빼기를 원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러시아 로사톰이랑 했다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그럴 수 러시아가 있을 것 요즘에 전쟁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 와중에 꼭 러시아제 써야 되겠니? 예, 뭐 근데 이제 얘네들은 우리는 예전부터 했고 2009년부터 추진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지금 여기와 관련돼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 EU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것들을 왜 너는 굳이 러시아 거를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죠. 어디 거 쓰든 말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려와서 지어줄 거 아닌데. 그건 알겠어요. 닥치시지 그러세요? 이제 그런 근데 거구나. 그게 슬로바키아하고 협력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 다음 부에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폴란드나 헝가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 중부 유럽 전체적으로 넓게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6월 20일자의 이 분석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로사톰은 중부 유럽 원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2022년까지 중부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원전은 전부 다 로사톰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전부 다 로사톰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예. 폴란드는 이제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얘들이 원전만 져준 게 아니라 핵 연료, 핵 폐기물 처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로사톰에 의존하는 체제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면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스뿐만이 아니라 원전에 대해서도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 연료도 지금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더 끊기면 문제가 원료도 되잖아요. 받아야 되고 지금 핵 폐기물도 보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야 러시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코 끼면은 니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사톰은 아직 러시아의 규제 대상,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러시아 기업들 다 규제를 했잖아요. 로사톰은 규제 로사톰 대상이- 제외예요. 그러니까 로사톰을 건드리는 순간에 너무 이슈가 커버리는 거예요. 아 프랑스 원전 뭐 이런 그건 자기 기술 텐데. 뭐 그런데 이제 중부 아까 유럽의 대부분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핵 에너지를 전부 체코, 헝가리, 슬라바키아 예. 이쪽이 다 다 가져오는 로사톰 거예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러시아로부터 핵연료 안 가져오면은 헝가리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력의 50%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헝가리 하면은 요즘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한국 분들로? 헝가리요? 헝가리? 네. 모르겠는데.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다 헝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할 때 필요한 공장이 거기에 공장들이 있고 지금 한국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폴란드에 공장이 있고요. 예. 삼성 SDI 하고요. 저기 SK온의 유럽 공장이 다 저기 헝가리다. 헝가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헝가리의 전력 문제가 헝가리가 얘기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지금 유럽의 공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에 대한 문제들이 커요. 지금 우리나라 헝가리 진출한 분들 특히 뭐 에코프로라든가 다수의 지금 우리나라 원자 2차 전지 회사들이 헝가리 갔는데 최근에 헝가리 전력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적이 좀 망가졌거든요. 공장 많이 오니까 거기는 이제 개별 계약하는 체제예요, 전력.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니까 헝가리가 전력을 증강해야 되고, 근데 기존에 전력을 쓰던 걸 러시아 걸 쓰고, 근데 러시아 걸 쓰니까 너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중부 유럽 국가들이 몽땅 다 일치단결해서 아이씨 몰라 난 계속 러시아 걸 쓸 거야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탈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아. 여기 이제 그래 지금 러시아 거 쓰지 말자가 있다고요? 예. 어디가 그래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체코입니다. 이제 체코. 체코가 원래는 러시아로부터 핵 원료를 썼는데 이제 뒤에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2개 있거든요. 예. 전부 다 이제 교체했어요. 미국 걸로? 예,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프라마톰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100% 다 핵 원료를 전면 교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연료를 예. 원래 짓는 건 러시아가 지어준 건데 예, 연료를 이제 교체를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체코가 이제 한국 원전이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체코 원전이거든요. 신규 원전을 짓는데 입찰 단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해요. 체코는 왜 이렇게 세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체코가 지금 약간은 무슨 안보나 이슈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체코는 지금 이탈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헝가리는 안 된다. 러시아 원전 대체하는 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규 원전도 난 러시아 걸 쓰겠다. 앞으로 근데 이제 SMR을 지을 때는 딴 국가 것도 고려하겠다. 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음 게 있는데 이것도 9월 29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월 달에 뭔가 원전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았는데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면 중부하고 동부 유럽에서 예. 석탄 발전소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다 미국상 SMR로 교체하자라는 게 피닉스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누가 주도하시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익숙하신 분 있죠. 옛날 분들은 아시는 존 캐리. 예. 이분이 지금 미국 기후 특사시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 특사님께서 9월 7일 날 루마니아 수도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이 피닉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국가들이 미국의 SMR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세 국가는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와. 여기에 이제 제프리 파이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여기 동행을 했어요. 이 장소에. 네. 근데 여기서 루마니아가 민간 핵동맹을 미국하고 참 잘하고 있어서 좋다. 높게 평가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9월 29일 이 기사에 보면은 익명의 미국 관료
발언에 따라서 루마니아가 미국의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SMR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랑 제휴를 해서 2029년까지 미국산 SMR을 배치할 거고 이게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SMR 미국산이 될 거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와. 야, 이거 약간 포장은 기후변화인데 실 내용은 러시아산을 좀 이렇게 배척하고 요 시장을 미국산이 좀 SMR을 드밀고서 예. 좀 먹겠다. 그런 그런 관점.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루마니아가 원래 러시아랑 사이 별로 요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깝다 보니까 안보 위험에 대한 뭐 특히 것들도 그렇기도 커지죠. 하고 예. 그래서 뭐 우리 배웠지만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루마니아 해안선 따라와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하고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천연가스 얘기를 드릴 때요. 네. 유럽에서 미국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수입한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잖아요. 네. 네. 이번에 지금 대규모 원전의 첫 스타트도 폴란드가 폴란드에서 끊었죠. 폴란드부터 탈출하는구나. 예, 그리고 폴란드 이외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 얘기를 드릴게요. 체코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건데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체코는 현재 이제 자료를 보시면 예. 두코바니하고 테멜렌이라는 데 지금 원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두코바니, 테멜렌 전부 다 한국이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이제 2000메가와트니까 2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죠. 테멜렌도 2기가. 근데 예. 요 두 곳의 원전이 체코 전체 원전의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원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 당연히 이 두 곳 원전도 로사톰이 지었어요. 그리고 로사톰한테 핵연료, 핵폐연료 다 의존을 했죠. 일본 패키지.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코가 작년하고 올해 결단을 내서 두코바니하고 테멜렌에 있는 원료를 미국하고 프랑스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아예 시작 단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미국산 SMR을 적극 추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민간의 석탄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SMR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부 유럽 쪽에서 최근 사이에 나오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있던 원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예. 미국, 프랑스 쪽으로 약간 돌리는 분위기. 사실은 미국으로 해라라는 거죠. 미국산으로 예, 미국산으로 하나하나 해라. 러시아가 장악했던 그 원자력 인프라를 미국이 가져오는 쪽으로. 예. 그래서 뒤에 지금 보시면 이제 체코 원전, 이게 사실 이게 체코 원전이 한국에서 지금 관심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이 두코바니 원전이 지금 저희 한전이 들어갔어요. 한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이제 신규 원전을 하는데 이게 1200메가와트고 64억 달러니까 규모가 작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멜렌도 거기는 이제 원전 발전기 조금 일부 교체하는 건데 이것도 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먼저는 두코바니가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두코바니에 저희가 누가 들어갔냐면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그리고 한국 한수원 세 군데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갔는데 지금 경쟁으로 붙은 거죠. 그리고 이 경쟁 입찰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코바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체코 원전 관련돼서 미국 정부에서 한번 반려를 놨어요. 니네 아까 웨스팅하우스 그런 거 이슈 한 것들 이슈가 올해 1월 달에 한번 반려를 놨는데 한국 정부나 한수원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두코바니 원전이 원래 9월 달에 이게 최종 그 입찰 마감이 될 뻔했는데 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2번 연기가 돼서 10월 말로 연기됐다고 9월 21일 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 중에 누구 한 군데 사업자가 연장 요청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2번 연장을 해서 원래 이달에 발표가 돼야 될 게 10월 31일로 연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굴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는데 뒤에 가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듣는 순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아바리 같은 동부 유럽 쪽에서 지금 있던 것도 쫓겨나는 판이 됐잖아요. 네. 로사톰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 로사톰은 이제 딴 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디로 선택했냐?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9월 8일 날 나왔어요. 한번 기사를 보시죠. 근데 이거는 기사라기보다는 예.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보수적인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네. 얘들이 이제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이 지금 아프리카를 진출한다 하면서 7월 달에 러시아하고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짐바브웨하고 에티오피아 협정을 체결했고 8월에 남아공의 핵 연료 생산 처리 협약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4곳의 원자로를 건설 중인 이집트가 성공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아프리카에는 원전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10곳 이상이 현재 원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앞선 곳이 이집트예요. 예. 그래서 이 이집트권을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 건이 잘 됐을 때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이 쫙 되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할 거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제 이집트 하시면은 원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예. 작년 이 자리 한번 보시죠. 2022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크게 나왔던 게 우리가 원전 수주를 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 자료까지 냈는데 예. 여기 이제 산업통상부 자료고 이때 뭐냐면 우리가 3조 원짜리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하면서 이 UAA 이후 13년 만에 나온 쾌거다. 네. 우리 원전 관련 업자들도 굉장히 큰 건이 터졌으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로사톰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기에 건설만 해준다고 하던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 핵 연료가 있고 거기 발전기가 있고 예. 거기가 이제 1차 개통인데 옆에 2차 개통 같은 영역이 있는데 예. 그 2차 개통 부속 시설을 공급하는 거를 한국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말하면은 엔진은 로사톰이 하고 뭐 껍데기나 시트나 이런 뭐 거. 그런 것들을 뭐 한국이 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 됩니다. 맞아. 그렇게 예. 들었어요. 한마식당도 지어줘. 예.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왜냐면은 한국이 같이 하자고? 예, 왜냐면은 UAE에서 한국이 성공을 했는데 예. 사막에서 원전을 지은 경험이 한국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가성비나 경력이 좋으니까 제안하겠냐 해서 했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 좀 하는 거지. 더워도 하지. 예. 우리나라 여름도 장난 아니거든. 예.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그 더위를 그쵸. 못해 안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저희가 원전 기술을 1차적으로 미국에서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면은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몇몇 조건이 있는데 이게 2차 개통이라고 저희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지. 로사톰이랑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로사톰에 쇼파 납품도 못하냐?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 단순하게 건이 아니라 러시아의 아프리카 패권이라든가 에너지 패권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집트는 IAEA의 가입국도 아니에요. IAEA 미가입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이 걸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게 미가입국인데 이제 우리가 주관 사업자가 아니라고 이걸 안 했던 게 되면서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세상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세상에. 같아요. 로사tom 우리가 철통방어 해놨는데 그걸 한국이 싹 가서 그런 입장이군요. 미국은.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시각을 가지는지를 정부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이제 싱크탱크에서 한 군데 나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6월 28일 날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협의회라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여기 제목을 보면은 이집트는 러시아와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협회는 북미와 유럽이 안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된다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22년간 공사비의 85%나 되는 250억 달러를 대출해서 전체 비용을 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집트는 사실은 원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들은 주장해요. 물론 이집트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투자를 최근에 많이 했고 아시겠지만 그 앞바다에서 지금 최근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터졌거든요. 예. 이집트 앞바다에서도. 근데 얘들이 왜 원전을 하냐? 라고 얘네들은 주장을 전문가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집트가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네. 뭐 말은 안 하죠. 근데 네. 시시 대통령이라는 분이 2014년에 집권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권 침해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집트가 원전을 추진했을 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별로 좀 안 좋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붙는 거에 대해서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약간 눈 감아줄 것 같은 느낌이거든. 러시아는 오히려 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지정학적 갈등에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한 페이지로 하면 예, 이겁니다. 유럽 내에서 지금 러시아의 원자력 영향력이 마치 천연가스처럼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는 미국 편에 붙은 거죠. 근데 이제 헝가리는 뭐야? 난 러시아랑 계속 할 거야 라고 갈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EU 내에서 향후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는 유럽에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아프리카를 가고 있고 그 건에서 중요한 건이 이집트 건이에요. 이집트가 제대로 돼야 이제 주변 국가대에 확산이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그 육상의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공급받고 있어서 다른 애들처럼 러시아랑 척질 수가 없을 거예요. 뭐 그거는 근데 이제 뭐 헝가리는 좀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 정권도 약간 독재적인 얘기도 뭐 하고 그렇기도 하고. 유럽 내에서도 네. 이슈가 많고, 그러니까 어쨌건 뭐 지금 이런 지금 이슈들이 지금 어쨌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지금 비슷한 일들이 원전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최근 한 달간 이슈로 되고 있고. 예전에 EU가 그래서 러시아 원유 수입 하지 말자 예. 그거 할 때 원래 EU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그쵸, 헝가리가 네. 예.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할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한국의 원전 얘기를 할 때 한국은 경쟁력이 제일 좋거든요. 현업 노하우도 있고 아까 러시아도 원할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원전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걸려 있는 이슈가 끼었다. 그래서 이제 체코 관련돼서도 한국이 들어갔다가 미국이 반려를 한번 했고, 폴란드 관련돼서도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지금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이 건들과 관련되는 것들도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와 잘 협의해라라는 암묵적인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이게 수주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예. 권력층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셨지만 폴란드 첫 원전 수주하는데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보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관료가 3명이 가고, 아까 SMR 피닉스 프로젝트 하는데 뭐 존 케리 기후대사 가시고 차관급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미국 정부에서 보는 거는 이 건은 그냥 단순 물건 수출이 아닌 거예요. 헝가리가 진짜 그 벨라루스처럼 진짜 대표적인 친러 국가 중에 하나이네요. 보니까 이 지금 뭐, 예. 헝가리 총리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도 아니다. 막 이런 발언도 하고. 예, 그런 게 푸틴이랑 손잡고 사진 많이 찍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원전이 됐을 때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들으면 나쁜 변수인데 플러스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원전이 앞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 확대와 관련돼서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원전 전문가 채용 기사가 떴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26일에 이게 이슈가 뜨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AI를 강화하려면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AI가 전기 많이 잡아먹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마저도 수직 계열화해서 예. 만들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빠르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정학되는데, AI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SMR과 마이크로 원자로 통합적으로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캐나다에 지금 SMR 사업자가 온타리오 전력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지금 크레딧 구입하고, 차세대 핵융합 발전소 아직 짓지도 않은 애인데 28년에 정기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픈 AI 그 CEO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 하는데, 혹시 이게 지금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아이고. 큰 서버가 그 넓은 광장에 예. 수백 대씩 있는 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느냐라는 거를 여기 보이면,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쓴 전력량이 240에서 340 테라바이트인데 이게 전 세계 전력 수의 1에서 1.3%고요. 그리고 EU에서 따르면은 지금 EU 전체 전력 소비에서는 1.4에서 1.6%를 이미 썼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력의 17.6%가 데이터 센터에서 썼어요. 예. 아일랜드는 왜 거기 데이터 센터가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용 유럽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 아. 기지가 많이 간 거죠. 전기요금이 좀 싼가 보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그렇게 아니라 EU 전체를 보더라도 선진국 기준은 1% 중반대가 이미 데이터 센터가 가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네 곳이 쓴 전력 사용량이 72테라바이트로 이게 와트. 예, 테라와트인데 이게 2017년보다 2배나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2배가 증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메타하고 구글에 따르면 머신러닝을 쓸 때 훈련 단계에서 20-30% 쓰고 적용 단계에서 전체 전력의 60-70%를 쓴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픈 AI가 이제 훈련 끝나고 적용 단계 됐는데 그때 전기를 더 폭발적으로 쓰고 그게 다 데이터 센터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픈 AI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각종 애들도 전부 다 이런 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친 듯이 전력을 쓰겠죠.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 얘기냐? 한국도 지금 그런 기사가 9월 12일 날 떴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올해보다 42배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와. 이거는 왜냐하면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큰 거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 얼마 쓰겠어요 하는데 지금 그 집계한 용량이 엄청나다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미 송전 지연 사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슈가 된다라고 전자신문에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AI가 확산이 되게 됐을 때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과연 지금의 전기력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들어서 뭔가 원자력 관련되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9월 26일에서 27일 날 IAEA에서 2023 과학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에 지금 한국에서도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가셨고요.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투자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을 과연 전력 생산하는 데만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하는 데 쓰냐? 뭐 네. 수소 생산하는데 원전을 쓰자. 그러니까 수전에 그린 수소 만들려고 하면 청정해야 되는데 청정을 전력이 너무 심하니까 원전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도 우리 산업용 열도 원전에서 쓰자. 물 단수화도 원전으로 하자. 지역 난방도 원전으로 하자. 군대에서 쓰는 긴급 전력이라든가 격오지 자가 발전도 원전으로 하자. 선박이라든가 우주선 동력도 원전으로 하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거나 테스트 단계에 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서 2024년부터는 수소 생산하고 산업용 열 공급력 원자로 개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열병합 발전하고 해수와 담수화에 원전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력 이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자료 하나 보시면 요거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펠리 프로젝트인데 이건 뭐냐면은 원전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해서 군인들이 기지 건설하거나 이런 거 쓸 때 거기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미 2016년부터 지금 제시가 돼서 현재 지금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원전 활용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럼 원전 얼마나 늘어난다는 거야라고 하는데 아까 원전이 저희가 80년대 급증했다 최근에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요번 아까 그 IAEA 2023 포럼에서 주요 정부 관료자들과 나온 발언 플러스 언론 기사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나온 언론 기사를 보면은 미국은 현재 지금 100기가와트의 원전이 있는데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최소한 예. 짓겠다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요. 2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거고 넷제로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SMR이 효과적이지만 대형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편해야 된다 했고 북유럽 쪽에서도 지금 원전 얘기들이 나와요. 스웨덴이 요번에 지금 고위 관료께서 오셔가지고 2050년까지 2-3배 이상 늘려야 된다. 스웨덴도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굉장히 큰 거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를 추가해야 되고 9월 달에 지금 보면은 그 수낙 총리 같은 경우가 웨일즈 어느 지역의 신규 원전 후보지다라고 발언을 하셨고요. 9월 26일 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께서 체코를 가셔가지고 체코 원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데 중국도 지금 2035년까지 152기를 신규 져야 되고 지금 현재 로이터 기사 최근에 나온 거에 따르면 57기가와트를 60년까지 400기가와트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프리카가 그동안 원전이 없었는데 지금 원전 신규 도입해야겠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가나, 모로코, 케냐,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은 이미 IAEA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고 상당수는 이제 러시아하고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의 수요가 크게 늘 것 같다라는 거는 되게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원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왜 원전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뭐 청정 이런 것들 크게 할 수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2023년 3월에 청정 에너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했어요. 네. 아마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인덱스 보고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제가 원전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면요. 원전도 청정 에너지로 분류한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자료 보시죠. 그럼 다른 뭐 재생에너지나 다른 거 대비했을 때 왜 원전을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에너지 원천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녹색이 좋다. 약간 색깔이 옅으면 약한 거다 하는데 청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나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안정하냐. 확고하게 안전성이 갖춰지느냐. 그리고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송배전과 관련돼서 제대로 이슈가 크게 없을 수 있느냐. 이미 지어놓은 곳에다 지어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송배전망을 새로 깔거나 하는 거는 엄청난 그리드 부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변동이나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유두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격이 되게 비싸죠. 그럼에도 원전을 가야 된다. 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가격이 비싼 거 빼고는 다 괜찮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용량 계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전체 사용 기간 중에서 풀 가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원전은 전체 기간 중에서 93%를 풀 가동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체 그거야 풀 뭐. 가동량의 30%에서 20%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원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원전이 이해되죠. 원가가 비싸요? 석탄이나 석유보다? 원전이 지금 여기 나오는 비용으로는 건설 비용이 미국은 비쌀까요? 비싸요. 미국은 그동안 원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네. 원전 건설 비용이 지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용의 70%가 건설비이기 때문에 반복 생산을 해서 10변에서 10회에서 20회 이상 반복 생산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걸로 나와요. 그것도 그 자료에 나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준으로서 미국에서 원전이 비싼 거예요. 원전 근데 비싸다. 그럼에도 원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원전과 관련되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3세대. 그래서 이제 대형 경수로가 이제 아까 말 웨스팅하우스고요. SMR은 뉴스케일이라는 데가 하고 있고 4세대 차세대 원전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주거나 시험 테스트하고 있고 아까 펠렛 프로젝트 하는 것들도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공군 기지에서 별도로 쓰는 것들을 전부 원전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원전 상업화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현재 100기가와트인데요. 이 2025년까지는 적어도 5개에서 10개의 3세대나 SMR에 들어가야 되고 2050년까지 이걸 하게 되면 7천억 달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는 35억에서 400억 달러가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새로 구비해야 되고 핵 연료 시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부품 공급망도 새로 구축해야 되고요. 인허가 처리 시설도 해야 되고 핵 폐기장도 해야 됩니다. 특히 핵 연료 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기존 핵 연료 시설 대비 2배 이상의 신규 증설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료들이 좀 특수한 연료를 써요. 근데 이 특수 연료를 미국 내에서는 현재 생산이 안 되고 러시아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재배치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가변 전력원에 더 의존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블랙아웃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 플러스 친환경 이슈들이 되면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특히 유럽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런 지역 패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곁들여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입니다. 하필 미국도 원전을 하고 소련도 소련이 러시아. 러시아도 원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이 충돌하는 그동안은 거군요. 안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원전을 안 하다가 미국은 자국 내에서 원전 사업도 지금 급격하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안보 이슈라든가 패권 이슈하고도 연관이 되고 뭐 이것들을 해외로 나가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민감한 이슈가 된 거죠. 제가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왜 자꾸 한수원에 대해서 많이 딴지를 거느냐. 그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는 곧 팔릴 회사야. 그래서 몸집을 키우려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예. 한국적인 해석인 것 같긴 한데. 팔려요 어디로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사실은 매각 제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 기업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제일 가는 원전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망했어요. 예. 그리고 이 망하게 되면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면 도시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바가 이거를 인수를 했다가 네. 미국에서 원전을 지었거든요. 네. 두 기를 졌는데 거기서 적자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해서 도시바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도시바가 저희가 이번에 그 낸드 플래시 부도 난 게 네. 이거 웨스팅하우스 잘못 먹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바가 이게 토해냈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원전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국방이나 해서. 이래서 이게 지금 누가 가져갔냐면은 사모펀드 한 군데가 들어갔어요. 브룩필드라고 하는 데가 51%가 들어갔고 예. 카메코라고 하는 캐나다에 상장이 돼 있는 그 원자력 그 우라늄 생산하는 회사 있거든요. 여기가 네. 49% 지분으로 해가지고 51대 49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모펀드인 51%가 어쨌건 가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키워야 되는 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그 원전을 두고서도 일종의 세력 대결 같은. 근데 이제 그런 미국 것들을 잘 내에서 살펴본다.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내가 사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게 가압 경수로 방식은 웨스팅하우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비등 경수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GE 쪽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GE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히타치하고 GE가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E는 그쪽과 관련되는 비등 경수로 쪽에 대한 영역과 핵 연료 쪽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소형 원자로나 차세대 원자로를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원전 위험하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던 환경 하시던 분들은 이제 어떡하지? 그러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원전을 좀 친환경의 하나의 대안으로 친환경을 생각하는 하려면 분이 원전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유럽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지금. 하면서 태양광 풍력으로만 친환경할 수는 없어 우리 인류가. 예.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그런 것과 관련된 가시적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나왔다는 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